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생각 끄기 연습,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몰입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올가 메킹 지음, 이지민 옮김, 다산초당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올가 메킹. 뉴욕타임즈, 가디언, BBC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주목하는 최고의 닉센 전문가, 작가 겸 번역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학위를 받은 후 지금은 배우자와 함께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매일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다가 네덜란드 휴식법 닉센을 알고 매력을 느껴 이를 10년간 연구하면서 실제 삶에 적용했다. 2019년 5월 뉴욕타임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법 닉센을 소개하는 기사를 썼다. 기사는 그 주에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로 꼽히는 등 큰 반향을 얻었고 지금까지 15만 회 이상 전 세계에 공유되었다. 이후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매체에 닉센 전문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의 최신작 생각 끄기 연습은 닉센에 대한 10년 연구 성과의 결정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심지어 생각조차 잠시 꺼놓는 휴식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면서 일상에서 닉센을 실천하는 방법까지 안내한다. 매일매일 휴일조차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을 배워보자. 온전히 나로 있는 시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충전하는 시간의 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차례, 한국어판 서문, 죄책감도 조바심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 프롤로그, 잠시도 숨 돌릴 틈 없는 삶을 살고 있나요? 챕터 1,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유. 챕터 2, 닉센이란 무엇인가? 챕터 3,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들. 챕터 4, 하루 10분, 생각 끄기 연습. 챕터 5, 행복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챕터 6, 생각 끄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팁. 에필로그, 진정한 쉼을 향하여.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어판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판 서문. 죄책감도 조바심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 2019년 5월 뉴욕타임즈에 닉센에 관한 첫 기사를 쓸 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덕분에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으니 정말 기쁜 일이다. 지난 10년간 여러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에겐 정말로 휴식이 필요하다. 심지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말이다. 이때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심지어 생각조차 잠시 꺼놓는 것이어야 한다. 뇌를 충분히 쉬게 할 때 우리는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중요한 순간에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순간 성가신 방해꾼이 나타난다. 바로 죄책감이다. 생산성 전문가이자 저명한 저자인 크리스 베일리는 이렇게 말한다. 죄책감은 우리가 바쁘게 일하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조금이라도 요령을 피우거나 쉬면 게으른 사람, 빈둥대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전전긍긍하죠.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상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성실하게 일하는 행위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다. 노력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는 빠르게 성장하며 행복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러니 성실함의 가치는 높이 평가해도 좋다. 하지만 지나친 노동은 삼가야 한다. 과로하면 쉽게 우울해지고 몸이 아프기도 하다. 업무 효율도 낮아지고
번아웃이 찾아올 뿐이다. 우리는 휴식을 취하는 순간 조용한 시간, 고독한 시간의 중요성도 인정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한다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생활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닉센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으로 매력적이다. 아늑한 소파나 알라 의자 같은 것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닉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아니다. 닉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사거나 무슨 일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의 질을 당장 높일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가정에서의 모든 일에 대한 몰입을 높인다는 점에서 닉센을 다른 자기계발 트렌드나 건강관리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닉센은 그 어떤 자기계발 트렌드나 건강관리법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전 세계 모든 문화에는 일하고 생활하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다. 모든 문화에는 서로 본받을 만한 점이 존재한다. 닉센과 다른 문화를 비교하며 살아보는 건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문화에는 닉센과 비슷한 개념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바람직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행위를 일컫는 단어나 표현이 있게 마련이다. 인터뷰나 팟캐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닉센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곤 한다. 그럴 때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미 닉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닉센과 비슷한 개념인 멍때리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들었다. 무척이나 역동적이고 바쁜 사회지만 최근에는 불멍, 물멍과 같은 말이 유행하면서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시간의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는 것 같다. 이 책은 매일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휴일조차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보며 뇌를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나로 있는 시간을 선물하려고 한다. 많은 분이 닉센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충전할 수 있길 바란다. 2021년 6월 네덜란드 라이스바이크에서 올가 메킹. 프롤로그. 잠시도 숨 돌릴 틈 없는 삶을 살고 있나요? 소파에 앉아 평소 나의 일상을 생각해 본다. 나는 매일 아침 즐겁게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늘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깬다. 침대에서 나오기 직전에는 세상을 향해 또다시 하루를 선물한 아침에 감사하자 라거나 이 세상에는 무한한 기회가 있다 같은 용기를 보돋아주는 주문을 외운다.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항상 차분하고 대체로 훌륭하게 행동한다. 우리 집은 눈이 부시도록 깨끗하다. 나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언제나 침착하게 대처하며 인내심을 잃는 법이 없다. 아이들은 각자 맡은 집안일을 착실하게 해내고 정신없이 뛰어다니지 않는다. 우리 집이 나를 중심으로 착착 돌아가는 가운데 내 하루도 수월하게 흘러간다. 나는 크고 작은 방식으로 스스로 세상을 바꿨다는 뿌듯한 기분을 느끼며 잠자리에 든다. 내 삶이 늘 지금처럼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다. 한때는 피곤에 쩔어 있었다. 모든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버거웠고 아무래도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안간힘을 쓰지 않고도 눈앞에 닥친 일을 잘 해낸다.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경탄하며 삶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올가? 나는 타고난 재능이라고 대답하는 상상을 한다. 아침이 밝으면 제 시간에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 할 뿐이라고
하지만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여러 가지 일을 척척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따로 있다. 내가 발견한 작지만 놀라운 비밀 덕이다. 무슨 비밀이냐고? 바로 닉센이다. 닉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심지어 생각조차 잠시 꺼놓는 네덜란드 휴식법이다. 이 작은 습관은 잠시도 숨 돌릴 틈 없던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여러분이 나의 일상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 다만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만큼은 진짜다. 흔히디 흔한 알람 소리에 내가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몇 년 동안 지켜온 남편이 나를 안쓰럽게 여겨 새들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알람 시계를 사주었기 때문이다. 화재 경보음 같은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날 때보다 확실히 낫지만 아침 시간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나에게는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힌 뒤 8시까지 학교에 보내야 하는 3명의 아이가 있다. 스쿨버스가 도착할 무렵에는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도 오로지 나를 위해 쓸 시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과 집안일, 내일, 남편, 가족과 친구의 요구에 허덕이는 나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때를 떠올려 보려고 애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다. 사실 나는 과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걸 꽤 잘했다. 어린 시절에는 침대나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안락 의자에 걸터 앉아 멍하니 러그무늬를 바라보거나 창문 밖을 내다보곤 했다. 부모님은 이따금 나더러 무얼 하고 있냐고 묻고는 집안일이나 숙제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몽상에 빠질 시간은 충분했다. 몽상에 잠길 때면 기분이 참 좋았다. 지금은 어떨까? 새 아이를 둔 엄마이자 아내, 작가, 사업가인 나는 늘 시간에 쫓겨 허둥댄다. 한 손으로는 글을 쓰고 다른 손으로는 아이들을 돌보며 왼쪽 다리로 저녁을 준비하고 오른쪽 다리로 청소를 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물론 내가 선택한 삶이다. 나는 이런 삶을 원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내 삶이 수월해지지는 않는다. 나는 주변에 널리고 널린 사람들처럼 그저 너무너무 바쁘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던 게 언제였던가? 학생 시절 한 학년이 끝날 무렵 완전히 지친 데다 잠을 제대로 못 자 멍한 채로 널브러진 게 마지막이었다. 소파에 누워서 허공을 응시하는 일 말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나는 퇴근한 남편을 그 자세 그대로 맞이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것만이 사회가 유일하게 용납하는 게으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영학 교수 칼 세데르스트렘과 앙드레 스파이서는 건강 신드롬에서 질병의 매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악습으로 꼽히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정당화해주는 데 있다 라고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습관에 주목하다. 분명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전혀 달갑지 않았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지난 몇 년 동안 육아에 관한 글을 쓰면서 스트레스가 수많은 이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들 나처럼 얼마나 큰 압박 속에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낯선 잡지에서 기사 한 편을 읽고 나서야 나는 이런 일이 육아에 시달리는 부모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범위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2년 전 헵커 페르후번이라는 기자는 네덜란드 잡지 헤존트니에서 닉센은 새로운 마음 챙김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기사를 읽고 나는 생각했다. 좋아. 드디어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했군. 이제야 내가 받아들일 만한 삶의 방식이 나왔어. 하지만
곧바로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있지?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집이 시도 때도 없이 말을 걸어온다. 나 좀 처리해줘. 빨랫감이 조금도 매력적이지 않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아이들의 숙제는 챙겨줬니? 양심이 묻는다. 주위를 둘러보면 마룻바닥에는 책이 널브러져 있고 개수대에는 더러운 접시가 쌓여 있다. 집에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저녁 식사로 뭘 준비할지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일을 해야 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채로 어떻게 소파에 앉아 태평하게 여유를 부린단 말인가? 새로운 일이 계속해서 느닷없이 생긴다. 자리에 앉아 쉬고 싶을 때면 아이가 아프거나 약속이 생기거나 해야 할 일이 갑자기 떠오른다. 도대체 나에게 닉센을 할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호기심이 일었다. 네덜란드인들이 닉센이라 부르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닉센을 못할 것은 또 뭐람? 닉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나처럼 책임질 거리가 한가득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호기심에서 출발한 연구를 토대로 나는 기사 몇 편을 썼다. 그리하여 2019년 5월 내 이야기를 담은 기사 아무것도 하지 않기가 뉴욕타임즈에 실렸다. 며칠 후 기사는 입소문이 나면서 15만 번이나 공유되었고 7월이 되자 닉센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내가 제대로 건드린 게 분명했다. 전 세계가 닉센에 주목했다. 각국의 언론에서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 인터뷰를 요청했고 저작권사와 출판사에서 출판 계약을 제안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야단 법석을 떤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분명 닉센에는 세상 모든 이들의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닉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기존의 자기계발 마인드에 질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두가 닉센에 공감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닉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새로운 자기계발 방법이었다. 하지만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우리는 닉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나에게 닉센을 더 많이 하는 방법을 물을 때마다 그들에게 10원씩만 받았어도 아마 지금쯤 나는 백만장자가 되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바쁜 상태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고 이 책을 쓴 이유도 바로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부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서 닉센을 즐겨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만성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들. 바쁘지 않은 날이 없다. 눈만 뜨면 스트레스다. 하루하루 업무에 치여 서두르다 보니 숨이 가쁘고 초조하다. 해결책이 간절한 우리는 사방을 둘러보며 답을 찾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대나 의무에 부응하는데 또 다른 책이나 기사가 위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해외 각국의 트렌드에도 눈을 돌린다. 2019년에 전 세계 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전 세계인들의 감정 파악을 목표로 한 이 조사는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분노와 스트레스, 걱정을 가장 많이 느끼기도 했다. 사이콜로지 투데이의 온라인 기사에서 심리학자 진 트웬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우울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인 증상이 확실히 증가했다고 말한다.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대학생이
50%나 증가했습니다. 성인들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입맛이 없으며 무슨 일이든 너무 힘들다고 말하죠. 모두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직접 우울하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수는 1980년대나 2010년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트웬지는 애틀랜틱에 실린 기사로 유명하다. 스마트폰이 10대가 겪는 우울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큰 인기를 끈 기사였다. 트웬지는 사람 간의 유대와 공동체 의식의 약화가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돈 같은 물질적인 목표와 점점 높아져만 가는 기대에 더욱 집착하는데 알다시피 그러한 기대와 목표를 품은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영국의 상황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 요고부는 영국인의 스트레스 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영국인 74%가 격한 감정에 휩싸일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응답자의 절반이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에 나쁜 식사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3분의 1이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16%가 스트레스 때문에 흡연이 늘었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했으며 3분의 2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다. 걱정스럽게도 응답자의 3분의 1은 자살 충동까지 들었다고 고백했다. 응답자들은 재정적인 문제, 성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집 걱정,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악화 등을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더 미러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영국인의 절반이 시간 부족에 허덕이며 대다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삶을 즐기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내 기사가 그토록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유를 알 듯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하루쯤 휴가를 내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처럼 휴가 일수가 넉넉하고 사회 안전망이 든든하며 워라밸이 훌륭한 나라의 사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닉센에 주목한 이유. 몇몇 비평가들은 난데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며 나를 비난하기도 했다. 나에게 정말로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할 트렌드를 뚝딱 만들어낼 힘과 독창성이 있다면 좋겠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을 즐기는 나는 유행을 선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사는 폴란드인으로서 네덜란드와 네덜란드의 관행에 관해 독특하고 객관적인 견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10년 전 네덜란드에 정착한 이래 꾸준히 이 나라를 관찰하고 있다. 네덜란드인들은 자신의 문화를 잘 알고 있지만 현지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 문화를 제대로 알려면 때때로 외부인의 관점이 필요하다. 닉센은 네덜란드인들에게는 너무 평범한 일이라 평소에는 눈치채지도 못하는 주제였다. 하지만 비난을 받은 후 나는 닉센이 정말 네덜란드인들의 관행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졌다. 내 모국어는 네덜란드어가 아니며 나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다. 내가 닉센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이곳에 살면서 네덜란드 남자와 결혼한 미국인 친구는 주변에 닉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가 대화를 나눈 네덜란드 사람들은 모두 내가 말하는 닉센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다. 닉센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최소한 모두가 닉센이라는 개념은 알았다. 작가이자 기자로서 이 나라와 이 나라 사람들을 예리하게 관찰한 결과 닉센은 네덜란드어가 맞기는 하지만 이 단어의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님을 파악했다. 네덜란드에서 닉센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 다만
네덜란드인들도 우리처럼 닉센을 하는데 애를 먹는다. 나는 그 점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네덜란드인들은 확실히 다른 문화나 국가보다 닉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구축해왔다. 하지만 네덜란드인도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살지도 않으면 닉센을 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닉센은 네덜란드어지만 네덜란드에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으나 닉센과 비슷한 개념은 다른 문화에도 무수하게 존재한다. 나를 돌보는 최고의 자기 개발 방법. 먼저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다. 나는 자기개발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책은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와는 다르다. 지난 몇 년 동안 닉슨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고 확신했다. 우리 대부분은 닉슨을 더 많이 해야 한다. 하지만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닉슨을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놀랍게도 거의 없다. 나는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사를 쓰고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연구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닉슨을 하라고 설득하려니 약간 우려가 된다. 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계발서를 되도록 멀리했기 때문이다. 다만 육아서는 예외였다. 10년 전에 처음 엄마가 되었을 때 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관련 주제를 다룬 책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다. 흥미롭게도 내가 읽은 책 가운데 부모로서 내 능력에 확신을 준 책은 단 한 권도 없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나는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 육아서와 자기계발서는 짐짓 우려하는 척하지만 거만한 태도로 일방적인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전문가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이런 책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더욱 불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만 읽기로 했다. 나의 육아 기술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기존의 자기계발서를 비난하는 자기계발서라는 모순을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는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나는 닉센이 일반적인 자기계발 트렌드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책을 다 읽은 무렵에는 여러분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우선 다른 자기계발 트렌드와 달리 닉센은 우리더러 자기 자신을 바꾸거나 개선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신선하지 않은가? 이제는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자기계발의 일종이라고 여겨진다. 건강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파고들었다. 건강은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고 공부하고 섹스하는 방식을 지배한다. 칼 세데르스트렌과 앙드레 스파이서는 건강 신드롬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건강관리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한다고 강조한다. 건강이 이념이 될 경우 이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낙인이 찍힌다. 건강한 신체는 생산적인 신체라고 여겨지듯 행복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것이 사회적 의무가 되고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사회의 짐이 된다. 경제학 교수이자 행복하게의 저자인 폴 돌러는 결국 우리는 자신의 행복에 책임질 것을 기대받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는 즐거움이 빠져 있다. 해야 할 일, 챙겨야 할 것, 신경 써야 할 것들만 잔뜩이다. 돌러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지 결정해주는 사회적 내러티브를 본다. 이 같은 서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게다가 건강관리는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대안을 찾는 움직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만 긍정적인 변화다.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건강한 식단은 중요하지만 그걸 고수한다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의료 서비스와 사회 안전망이 더욱 중요하다. 게다가 건강관리 트렌드는 이런 책임을 단체나 정부, 사회 전체에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개인에게로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는 이들이 있다. 가브리엘 위던트는 더 뉴 리퍼블릭에서 바버라 에런 라이크의 건강의 배신을 다루며 건강관리를 강압적이고 착취적인 의무, 삶을 유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끝없는 의료검사, 약품, 관행,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운동이라고 묘사한다. 더군다나 많은 건강서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개선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정신이나 신체, 그리고 주위의 모든 것에 공을 들여야 한다. 헬스장에 가고 요가를 하라. 집을 청소하라.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되라는 압박은 우리 대부분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든다. 심리학자이자 작가, 3명의 자녀를 둔 엄마이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권위 있는 매체에 기고하는 메리 위딕스는 말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건강 트렌드는 우리가 이것이 모두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믿기를 바란다. 무조건 행복할 것이나 4가지 성향 같은 책을 비롯해 팟캐스트에서 행복이나 생산성에 관한 정기적으로 논하는 그렌첸 루비는 다른 이들이 그리는 이상형에 자신을 끼워 맞춘다면 나만의 가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박한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완벽한 존재라는 허상. 이토록 다양한 트렌드와 철학은 물론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넘쳐나는데 굳이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할까? 인터뷰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놀랄 일도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닉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닉센에는 그보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모두가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사는 오늘날, 아무 생각 없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기를 거부하기란 분명 쉽지 않다. 닉센의 개념에 익숙해진다면 바쁜 삶을 거부하기도 한결 편해질 것이다. 닉센은 여러분을 덜 바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바쁨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느끼는 압박도 문제다.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은 늘 말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또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길러야 하고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비롯한 기타 흥미로운 체험 활동을 시켜줘야 한다. 배우자나 파트너를 위한 내조나 외조도 잊지 말길 바란다. 우리 자신의 건강과 높은 기대는 또 어떤가? 식습관은? 스피룰리나와 케일을 먹었나? 최근에 헬스장에 갔는가? 다음번 마라톤에 뛸 준비는 끝났는가? 끝없는 요구사항을 듣자 하니 화가 치미는가? 그렇다면 마음 챙긴 워크숍에 참석해서 더욱 차분한 내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현실에는 없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제나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란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으로 살기란 정말 피곤한 일이다. 이런 사고방식, 즉 있는 그대로의 우리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완벽해지기 위한 길을 계속 찾는 것이 오늘날 각광받는 트렌드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무엇을 더 해야 할까? 뭘 더 사야 할까? 닉센은 단순하고 미니멀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호소한다.
심플한 삶을 지향하는 분위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됐기에 나는 닉센을 향한 관심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고 보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자 하는 욕망은 역사가 길다. 그동안 잠시 활동을 쉬었을 뿐이다. 이 욕망에는 이름이 없었기에 대화의 주제로 삼을 수 없었다. 마침내 발음하기도 쉬운 닉센이 등장하자 상황이 바뀌며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무언가가 트렌드라거나 트렌드가 되리라고 결정하는 이는 누구일까? 특정 트렌드를 유행시키고 싶은 사람, 해당 트렌드를 선별하고 읽고 이에 관해 글을 쓰는 사람, 자신의 삶에 트렌드를 끌어들이는 사람일까? 메리어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트렌드란 우세한 경향이나 성향, 일반적인 움직임, 현재의 양식이나 선호, 발전 방향을 말한다. 사람들은 닉센을 점점 자신의 삶에 도입하고 있는가? 이것은 경향이나 성향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 책이 닉센을 정의하고 닉센을 자기 삶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다. 닉센을 연구하면서 내가 발견한 모든 정보를 이 책에 담았다. 닉센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바쁜 삶에서 벗어나면 더욱 행복해지고 창의성과 생산성이 높아지며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고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각 장에서 우리는 닉센 철학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이나 이야기, 전문가의 견해를 곁들인 인사이트도 추가했다. 내가 직접 겪은 사례뿐만 아니라 사회학, 생물학, 심리학, 역사, 다른 문화 간 의사소통, 심지어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을 다룰 것이다. 닉센은 새로운 개념이라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아서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알아내야 했다. 각 장 끝에서는 3가지씩 질문을 던진다. 닉센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펴보기 바란다. 첫 번째 장에서는 먼저 우리가 끊임없이 바쁜 이유와 이런 현상이 우리의 건강과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는 기술을 기꺼이 환영하는 사람이지만 스크린이 어떻게 삶을 잠식하고 시간을 앗아가는지 말하고자 한다. 심신이 겪는 스트레스도 들여다볼 것이다. 두 번째 장에는 닉센이라는 개념과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닉센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가 닉센을 이용하는 방법, 닉센에 대한 감정 등을 살펴볼 것이다. 미리 경고하자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뿐 늘 닉센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장은 닉센이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 여러분은 닉센이 우리가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편안해지는데 또한 의사결정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장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즉 직장, 집, 공공장소에서 닉센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닉센을 더 많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용한 조언으로 가득한 장이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영토 크기가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내 시선으로 관찰한 바를 소개한다. 네덜란드만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이다. 물론 네덜란드인 가운데 내 의견에 반박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나는 네덜란드가 왜 닉센을 수행하기 완벽한 장소가 됐는지 알려주려고 한다. 여섯 번째 장은 닉센이 효과적이지 않는 상황을 비롯해 닉센을 향한 비판을 살펴볼 것이다. 나의 결론은 확실하다. 닉센은 많은 이들에게 효과적이지만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다.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애태우지 말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조언도 준비했다. 이 책을 끝까지 읽는다면 내가 닉센을 완벽하게 습득했는지 아니면 닉센을 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1. 여가. 인간성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도 있을 테다. 미래에 관한 그런 생각이 닉센과 도대체 무슨 관련인지 궁금한가? 100% 상관 있다고 말하고 싶다. 프롤로그가 여기까지고요.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